자, 우선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해봐야 되는 얘기가 이번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ARS 응답 방식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신뢰도 같은 경우도 응답률을 보면은 사실 신뢰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응답률도 ARS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 가지고 한 4배 가까이 높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갤럽을 봤었을 때 4월 첫째 주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총선 패배 4월 10일 이후에 이제 했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3%로 급락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여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총선이 패배하고 난 뒤에 국민의힘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안 빠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 4월 한 마지막 주 때 나왔었던 여론조사 한 4개 정도를 보게 된다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1, 2% 정도 앞서는 여론조사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된 게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반발감을 느끼는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감을 더 많이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4월 이제 그 4월 10일 총선 이후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도 23%가 됐고 그리고 4월 말에 나왔던 게 24%가 나왔습니다.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5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24%로 유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24%대가 23%나 24%나 뭐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계속해가지고 그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부정평가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67%, 68%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의 여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지금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기사는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한국갤럽이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뭐 1990년 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1990년 2월 달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이었을 때 28%가 최저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2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23, 24, 24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선 이후에 그 분위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만큼 떨어지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1% 정도 올랐다라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 봤었을 때 지금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원래 보수 지지층 가운데서 이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항상 이제 그 35%대 정도는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적인 어떤 지지층이 30%에서 35% 정도 된다라고 봤었던 것인데 그 중에서 한 1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한 달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핵심적인 지지층 59% 가까이가 70대 이상입니다. 70대 이상인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지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응답이 뭐였냐? 31% 가까이가 뭐 외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뭐 대북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중에 31% 분들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해 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든지 간에 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70대 이상이라는 것이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30% 정도가 왜 내가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조금 이제 정치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고 현실적으로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을 놓고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은 긍정평가 24%에서 그 지금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셨던 분들까지 빼게 된다면은 글쎄 이게 한 10%까지도 지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다라고 하는 게 특검과 관련된 문제가 있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야 이거는 조금 무리다. 민주당이 너무 지금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임기 내에 9월 달에 이제 임기가 끝나시지 않습니까? 9월 달 전까지 이재명에 대한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또 밝히시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특검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이거를 뭐 기소하거나 아니면 뭐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안 가고 그냥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로 끝내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대통령실의 뭐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뒤통수를 쳤다 뭐다 뭐 그딴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리하는 게 맞고요. 검찰이 처리하는 게 맞고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최상병 이제 특검 요거를 이제 둘러싸고 여론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최상병 특검은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몇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또 보니까 응답자 가운데 57%가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29%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대 아니었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 정도가 최상병 특검이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에 조금 관심이 없는 사람들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인 거의 과반이죠 그렇죠? 과반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보수 지지층 가운데 최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43%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니 최상병 특검 정도는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보시는 분들이 한 40% 가까이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지지율은 진짜로 10%대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충분히 맞받아치고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보수 지지층 가운데서도 43%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최상병 특검까지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정말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지지율이 10%대라고 한다면은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탄핵 정국에 딱 들어갔을 때가 29%였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지율이 10%대까지 된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뭐 이상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여론 다 무시하고 그냥 뭐 직진하면 된다라고 막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정치라고 하는 거.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의 정처도 모르고 아무 소리나 짓거려 대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거를 그냥 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우리가 맞받아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맞받아칠 수 있는 건 맞받아칠 수 없는 것도 무엇인지를 아주 사력 있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여론을 추이를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에서조차도 43%가 최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는 걸로 봤었을 때는 이 최상병 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무턱대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갈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상병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 그래서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제 그 이번에 24% 지지율이 나오기 전에도 이재명이랑 그렇게 이제 뭐 협치 같은 모습을 또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부정평가가 더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있었던 집토끼들이 하나둘씩 지금 떠나고 있다.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맛이 나가는 지금 수준이 아니라 지금 뭐 전력 질주를 하듯이 이렇게 집토끼들이 우리를 벗어나 가지고 막 지금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코어 지지층 가운데 10% 정도가 벌써 떠난 상태이고 여기에다가 최상병 특검까지도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 그 중에 또 10% 가까이도 또 빠져나갈 수 아니야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보수 성향 가운데 최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3%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지지율이 24%인데 최상병 특검을 또 거부하게 된다면은 한 15%, 17%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예상했던 게 한 가지가 있죠. 아마 얼마 안 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핵심적인 어떤 지지층 가운데 이재명을 만나는 것보다 이준석을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협치나 화해의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더 반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최상면 특검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10%대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도대체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는 진짜 정치의 정처도 모르는 이상한 인간들이 떠들어대는 거 특히나 이제 그 유튜버들이 막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유튜버들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눈과 귀를 막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정말 지금 심각한 상태고요. 지지율이 10%대가 된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